믿을 수 없는 풍수 세상에 속지 않는 방송 풍수명가의 생기누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왕릉은 가짜 명당이 많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왕릉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그 원행을 잘 보존하고 있는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전통적으로 명당과 묘지 풍수를 신봉한 우리 국민들은 조선시대 왕릉을 보면서 신비감과 함께 최고의 명당이라는 환상에 빠져들곤 합니다. 물론 조성 당시부터 외형상으로 아름답고 완벽하게 잘 조성을 하였고 국가기관에서 문화재로서 잘 관리함으로써 아름다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조정에서 지관을 잡과라는 과거를 통해 선발하였고 서운관이나 간상감 소속의 천문, 지리학 교수 등의 직책을 가진 관리로 봉직하였습니다. 왕의 죽음을 붕어라고 하는데 왕이 성하면 장례 행사 전체를 주관하는 국장도감이 설치되고 시신이 안치된 빈전의 각종 재래는 빈전도감이 맡으며 장지 문제는 살령도감의 소관이었습니다. 왕릉 조성은 5개월이나 3개월간의 기간을 정해서 살령도감에서 조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왕릉을 조성할 터는 국풍이라고도 하는 당대 최고의 지관이 전국의 후보지를 추천받아서 최종적으로 정하고 왕릉 조성 작업을 시작합니다. 저는 오랜 연구와 체험을 통해 묘지가 명당의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직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줄기의 강한 기맥이 내려와서 처정적으로 멈추고 혈장을 만든 위치의 지기가 강한 것을 말합니다. 강한 지기는 강한 산세와 강한 지질로 만들어지는 것임에도 전통적으로 지관들은 강한 지기를 직접 감지하지 못해 자향과 행국론으로 틀을 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비보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조성했습니다. 실제로 풍수술법에 맞는 완벽한 땅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보방법에 의해 땅을 성토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여 외형상으로는 거의 완벽한 명당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특히 왕릉은 지면에서 3m 아래 땅속에 대형 석관을 넣고 그 안에 시신을 매장한 후 석관 전체를 1.2m 두께의 석회 반죽으로 단단한 덩어리가 되도록 묘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이기에 오랜 역사에서도 도굴이 어려워 원행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묘지 조성 방법과 외형상 완벽한 명당을 만들기 위해 비보 보완 작업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랜 기간 소요되는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양에서 가깝고 작업이 쉬운 땅을 왕릉터로 선정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명당의 요건인 강한 지기는 강한 기맥의 하단에 형성되므로 큰 산맥을 따라 지표면 가까이를 흘러 혈장까지 이어져온 성맥이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인력으로 모든 작업을 했던 시기였으므로 이런 땅은 사실상 왕릉 조성 작업이 어렵고 최종적으로 외형이 아름다운 왕릉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토질이 좋은 터를 왕릉지로 선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성토 작업 등을 통해 왕릉의 외형은 너무도 아름다운 묘지가 되었지만 지기는 별로인 왕릉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엄청난 인작을 통해 조성된 외형적으로 화려함을 갖춘 조선시대 왕릉의 상당수가 가짜꽃이라는 허화에 불과한 것임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음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 왕릉은 당시 최고의 지관들을 동원해서 전국의 최고 명당터를 찾아 풍수술법상으로 완벽한 왕릉을 조성하고 발복을 통해 왕실의 평안과 번성을 기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세월 많은 왕릉을 답사하고 기감으로 왕릉의 지기를 감지한 결과 왕릉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 왕의 적장자 28명이 왕위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왕손의 적통이 대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500년 동안 전국의 최고 명당들을 골라 최상의 비보술로 완벽하게 조성한 왕릉의 후손들이 실체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걸 보면 묘지풍수의 한계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선시대 왕릉을 최고의 명당이라고 믿는 지간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간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묘지풍수의 타당성을 믿고 국민들을 해독하는 이유를 말해보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묘지풍수가 영험하다거나 왕릉이 확실한 명당이라고 믿는 지간들은 언제든지 그 이유를 알려주기를 기대합니다. 당시 조정의 관리로 등록된 지관들의 능력과 묘지 조성 형태가 이 정도였음을 생각하면 나머지 시중 지관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 편성하여 시중의 지관들이 국민들을 가장 많이 현혹시키는 이론이 바로 비보술법입니다. 이들은 거의 모든 경우에 비보를 통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로 국민을 속입니다. 그 이유는 비보 처방 작업을 통해 명당이라는 말로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태는 현대 시중 풍수의 가장 나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합리적인 이해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며 돈이 많이 수반되는 비보를 강조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맡기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시중지간들이 애용하는 비보풍수술법은 신라말 도성국사에 의해 유행하던 이론이지만 요즘의 방법과는 실제로 크게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특정한 지역의 부족하거나 강한 기운을 보충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들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찰과 탑을 건립하고 인공림을 조성하며 물길을 바꾸거나 시장을 만드는 방법 등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땅이 지닌 본래의 거대한 생기를 작은 비방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실효성도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거대한 땅의 생리상으로 보면 외형의 변화만으로 내부의 생기가 크게 변할 수 없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노인의 주름진 피부를 성형으로 팬다고 노인의 기운까지 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과다한 비보 행위는 땅에 부담을 주고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기의 균형을 깨트려서 오히려 생기를 나쁘게 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매사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더란 진리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